경협주를 보겠습니다. 경협주도 비교적 이제 많이 다뤄드렸었던 그런 관련 섹터인데 오늘 흐름이 좀 워낙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산산업, 푸른기술, 아난티 이런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협주가 사실 뭐 시장을 장 초반부터 선도했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협주에 대한 시각은 좀 다르게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남북 관계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악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에 대한 계속해서 경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협주가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이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온 이슈는 뭐예요? 네, 9월 말에 이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추진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보면 그 전날이죠. 조선중앙통신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그 하순경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사실 이래서 이제 북미 간의 대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차피 미국에서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북한이 이제 본격적인 도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언급들을 폼페이오 장관도 계속해서 해왔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화를 하자고 조금 완화적인 그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화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어차피 원하는 게 미국과 이제 협상을 잘해서 종전협정 그리고 체제 보장 그다음에 자원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어차피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또 대화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북미 간의 회담이 그 결렬된 이후에 트럼프의 깜짝 판문점 방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북미 3자가 일단 잠깐 회동을 또 했고 또 북미 간의 단독 회동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됐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반전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북 간의 만남 그게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죠. 네, 북미 간의 정상회담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경협 사업에 대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사실 한국 입장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한국에 대한 패싱으로 북한이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있으면요. 한국이 원래는 이제 북한과 미국과 같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여기서 중재 역할을 했었어야지 맞아요. 어차피 남북 관계 개선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될 건 한국이니까. 근데 북한이 사실은 한국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 뭐 미국을 크게 설득하거나 이런 모습은 잘 안 나타났으니까. 오히려 미국에 좀 휘둘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쪽에 대한 그런 뭐 러브콜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미국과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경협주에는 어쨌든 북미 관계 개선 기대감이 있으니까 호재인데 한국이 패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국가적으로는 좀 위상도 떨어지는 일이고 실질적인 그런 뭐 경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건 경협주니까 경협주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산업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전통적인 경협주로 계속해서 이제 분류가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가벼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고 상한가가 안 깨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부산산업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중소형 경협주로서 어떻게 보면은 아난티나 이런 종목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제 그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부각이 됐어요. 특히 이제 부산산업은 이제 그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협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어쨌든 북한에 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니까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산산업이 이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보시면은 그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도 22% 강세, 전고점을 돌려냈고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남북경협주로 전통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그런 종목으로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덩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단기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북미 관련주, 남북 경협주, 철도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이제 화폐개혁 관련 주로도 좀 움직였었던 적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철도주라고 하면 이제 대아티아이도 그 빼놓을 수는 없겠죠. 20%대 급등입니다. 철도 신호 관련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강한데 그 중에서 철도주가 가장 강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경협주 하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아난티, 집노저스 관련된 모멘텀으로 묶여 있죠. 기술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해낸 상황이에요, 그렇죠? 9% 급등했지만 그동안 하락폭이 너무 커서 이게 차트로 보면 9% 급등 같지는 않습니다. 뭐 2, 3%밖에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9%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경협주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뀐다면 대형주, 현대 로템과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경협주도 물론 이게 반짝 상승에 그칠 수도 있지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물론 뭐 굉장히 좋은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협주를 더 밀어올릴 수는 있어요. 물론 오늘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